안녕하세요. 팀치과 아저씨입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46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와이코프의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는 이 와이코프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5장 4강 와이코프의 볼륨 스프레드 어널라이시스 단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코프의 볼륨 스프레드 어널라이시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볼륨 스프레드 어널라이시스를 활용한 투자 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큐뮬레이션 과정에서의 투자 기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디스트리뷰션 과정에 대한 투자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륨 스프레드 어널라이시스의 기본 개념 이전에 와이코프의 투자 이론에서 거래량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와이코프는 비하인드 씬, 즉 막 뒤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거래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와이코프의 이론에서 거래량 분석은 향후 프라이스 사이클 동안 일어날 과정에 대한 확인 과정인 셈이고요. 큰 거래량이 동반되어야만 가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즉 볼륨 스프레드 어널라이시스의 기본 개념은 프라이스 사이클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볼륨 스프레드 어널라이시스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격이 주요 레벨을 통과할 때의 거래량으로 돌파의 성격을 판별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가격이 주요 레벨을 통과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는 진짜 돌파가 아닐 가능성, 즉 폴스 브레이크아웃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주요 레벨을 통과할 때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리얼 브레이크아웃, 즉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 실제 돌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주요 레벨을 통과하는 스프링의 경우 가격이 다시 원래 레인지로 회복되는 것이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스프링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할 경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스프링에 대한 차트입니다. 하이얼로우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즉 저점을 올려나가는 구조가 관찰되죠. 이를 인크리징 바텀이라고도 부릅니다. 추세선을 하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네요. 하지만 거래량은 하방 돌파한 후에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합니다. 이를 거짓 돌파임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기존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빠르게 가격 범위로 복귀하게 되고요.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거래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폴스 브레이크아웃의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가도 설정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우측 차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추세선의 하방 돌파가 일어난 차트인데요. 이는 MSB, 즉 리얼 브레이크아웃의 차트입니다. 하단의 지지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를 보고 리얼 브레이크아웃, 즉 강세 시장 구조가 붕괴되는 MSB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의 경우 매도할 수 있겠고요. 리테스트를 확인하며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 역시 유효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볼륨 스프레드 어널라이시스를 이용한 어큐뮬레이션 투자 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입 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코프의 어큐뮬레이션에서 가장 확실한 진입 시점은 어큐뮬레이션이 끝나고 마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전 가격 움직임에서 단서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이얼 로우, 즉 저점이 높아지는 인크리징 바텀 형태의 가격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프링을 확인하고 이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양봉이 연속 출현한다면 마크업으로 넘어가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상승의 근거가 되는 차트 패턴들을 감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 시점은 스프링에 대한 것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 시점입니다. 스프링이 일어난 후에 가격은 세컨더리 테스트의 지지선을 재돌파하는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돌파 이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서 첫 돌파가 거짓 돌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입은 가격이 기대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다시 원래 범위로 들어올 때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진입 시점은 LPS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페이지 D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크리징 바텀 형태의 상승 추세선이 관찰되고요. 상승 추세선을 하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거래량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금방 아래 꼬리를 만들고 원래 가격 레인지로 복귀하게 되네요. 거짓 돌파임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LPS를 이용해서 거래에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진입은 다시 가격이 상승 추세선 내로 들어올 때 이 시점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입 시점은 마크업 시기의 초입, 즉 페이지 2 정도에 진입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진입 시점이고요. 어큐뮬레이션의 단계를 잘 숙지하고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큐뮬레이션 투자 기법에서 손절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항상 손절가의 설정이 필요하고요. 어큐뮬레이션 단계에서 설정할 수 있는 손절가 레벨은 스프릭 혹은 테스트 저점이 있겠습니다. 이는 가장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손절가에 해당하죠. 두 번째로 세컨더리 테스트 혹은 셀링 클라이막스가 만든 지지 레벨, 이는 와이코프 어큐뮬레이션의 트레이딩 레인지의 저점에 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페이지 D에서 LPS의 하단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래 개념을 함께 적용하여 적당한 레벨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큐뮬레이션 투자 기법에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 즉 투자에서 엑시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코프 방법론에서의 목표가 설정은 결국 마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디스트리뷰션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디스트리뷰션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은 인크리징 바텀이었는데요. 디스트리뷰션은 반대로 낮아지는 고점, 즉 디센딩 탑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하락 추세선을 상단 돌파하지만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베어리시 스프링을 찾는 방법이 있겠고요. 윗꼬리가 크게 달린 캔들 등으로 찾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약세 전환의 신호를 줄 수 있는 차트 혹은 캔들 패턴을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를 본인의 손익비 혹은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기존의 저항선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와이코프의 거래량에 대한 기본 접근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볼륨 스프레이드 어널라이시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어큐뮬레이션을 이용한 거래에 있어서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